네, 안녕하세요. 영승환 인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급락 하루 만에 또 급반등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강하긴 강해요. 근데 이제 그 세금 관련한 문제로 이제 증시가 휘청였지만 조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좀 이제 대주주 요건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뭐 8월에 국무회의 걸쳐서 최종적으로는 11월에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이 본회의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간은 남아 있지만 이게 기재부에서 올린 게 최종안은 아니고요. 8월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결론 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그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은 일단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좀 뉴스들이 좀 있죠. 일부 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요. 이원희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또 세금 관련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는 거예요. AI 모델 5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방금.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요건 10억 원 하향 조정의 묵시적 충격은 소비 쿠폰 발행의 명시적 이익을 상쇄한다. 정부 정책 2라운드 미국 고용지표의 수정, 한국엔 어떤 의미, 아직 다 풀지 못한 숙제들, 이것도 전략이고요. 관세율 인하로 4조 원 이상의 관세 비용 감소, 이거 자동차, 7월 자동차 도매 판매, 2차 전지 9월까지 단기 반등, 폴리실리콘 다음은 정유, 화학, 그리고 원유 시장의 구조적 변화, 싸고 좋은 은행 사세요. 담배세 인상한다는 얘기가 좀 있나 봐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왜 실적이 이렇게 다를까? 아모레는 괜찮은데 LG가 좀 안 좋죠. 생채기 났다고 안 죽는다. 지금 피부 미용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외국인들한테 10% 환급하는 거 이제 내년부터 안 해주잖아요. 그거 때문에 뭐 피부 미용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내용이고, 기업 분석은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아베스텔 지주, FNF, 세진중공업, 대한전선, 금호석유, 전자공시는 주성엔지니어링,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황당하긴 한데 노동통계국 국장을 해고시켜 버렸어요. 고용 쇼크가 났는데 조작했다. 좀 우리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이게 지표가 갑자기 급감을 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해고를 했고 증시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은 급락했습니다. 뭐 헬스케어 같은 이제 방어업 종만 올랐고, 뭐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8월 첫 거래일에 미국 증시는 급락했고, 특히 고용지표가 쇼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비농업 고용자 수가 7만 3천 명인데 10만 명 이상 있는데 안 좋았고, 6월하고 5월 일자리 수가 원래 기존에 발표한 수치 있잖아요. 그거보다 10만 명 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황당하죠. 14만 7천 명이 14,000명 증가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수정이 크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요. 지금 노동통계국장 에리카 맥켄타퍼 박사를 해고시켜 버렸어요. 아니, 작년에 그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이 됐지만 그 누구죠? 이번에 부통령 여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의 이제 부통령도 작년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그게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조작했다 이거예요. 카멜라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거 조작한 것 같다. 이번에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들 놀란 거죠. 그래서 고용 쇼크가 나왔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38에서 86으로 급등.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요. 제조업 활동도 위축. 또 캐나다의 35% 관세, 스위스의 39% 때려버렸어요. 스위스에 39 때린 건 되게 좀 놀라웠고, 어쨌든 빅테크 급락, 특히 아마존이 향후 실적 우려로 폭락한 게 또 특징적이었습니다. 기술주 실적이 약해지고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면서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확정하고 있다. 시장 내부에서 방어적인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요게 7월 고용자 수인데, 요게 원래는 여기 있죠. 5월과 6월 수치 여기 있죠. 요게 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수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7월 데이터도 높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 14,000명 증가, 19,000명 증가. 실업률은 그대로. 파월 의장은 이제 견조하다고 했지만 파월 의장이 잘못 봤죠. 파월 의장이 틀렸고 이 수치를 우리가 확인한 이상 사실은 7월에 금리를 낮췄어야 돼요. 그게 맞죠. 예. 지금 이렇게 충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늦었고요. 9월에 인하 확률은 어쨌든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윌러나 보우먼 연준 이사가 맞았죠. 금리 낮춰야 된다.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금리 동결할 때 반대표 던져버렸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맞아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유는 경기가 좀 꺾이고 있는데도 뭐 물론 미국 증시가 빠졌지만 정말 이 데이터 센터 지출 보세요. 예, 4대 기업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냥 놀랍죠. 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주가 아마존 빼고는 다 급등했고 메타, 알파벳도 자본 지출 전망을 다 올려버렸죠. 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들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통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와요.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 90년대보다. 근데 기업들이 또 AI 수익을 명확히 공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로 얼마나 많은 돈 벌고 있는지 좀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은 야, 우리 돈 벌고 있어. 뭔 걱정을 해. 막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빅테크가 이끄는 AI 혁명이 거품인지 정당한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은.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진행형이기에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좀 몇 년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거품이냐 아니냐 그거보다 이들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실적을 얼마나 내주는지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빠졌고 뭐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이고요. 마이크론도 빠졌고 애플도 실적 좋았는데 일단은 빠져버렸습니다. 아마존은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기대를 하회했고 코인베이스는 요새 암호화폐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적 우려로 그 향후 이제 우려로 폭락. 레딧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폭등을 했고 레딧이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죠. 막 주식 뭐 종토방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 이제 활성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고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급락했다가 이제 좀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얘기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고용 쇼크가 또 트럼프의 노동 통계국장 해고가 이제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월 4일 관련해서 이현희 청주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논란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말씀 했어요. 뭐냐면 진성준 의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같은 당이지만 공격을 한 거죠. 대주주 10억 시장 안 무너진다고 발언한 건 무책임하다. 코스피 5천과 세제 개편 중요하다. 단지 숫자가 아니라 코스피 2배가 오르면 기업 가치가 2배 오르는 거예요. 경제성장, 국민자산 증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 국제적 신뢰를 의미하는데 그걸 초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세수 확보에만 초점 맞춘 거 아니냐 비판을 했고 10억 한다고 세수가 얼마나 늘겠냐. 오히려 세수가 줄어요. 왜냐하면 연말 되면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팔아버리거든요. 시장이 더 위축되죠. 거래대금은 줄고. 그래서 세수는 대주주 기준과 또 뚜렷한 인간관계도 사실 없고요. 10억 원은 그리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억이 무슨 대주주입니까?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코스피 5천이라는 깃발을 들었으면 그 첫걸음은 시장 위축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공정한 과세책의 재정립이다. 과세를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또 증시에 우호적인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좀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진정은 돼가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8월 한 달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와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뭐 그래야 그러니까 8월 중에 결론 나니까 뭐 정부 안은 8월 중에 결론이 납니다.
자, 그리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팀 선정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형 AI 모델을 만드는 건데 5팀을 뽑기로 했어요. 국가대표.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 이렇게 선정이 됐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뭐 네이버, 업스테이지에는 플리토하고 컴퍼니 K, SK텔레콤은 SK텔레콤과 크래프톤, 뭐 비상장 기업들도 있습니다. NCAI는 NHN과 NC소프트, LG경영개발원은 LGCNS, 포바이포, 한국컴퓨터, LG플러스,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이 연관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부터 사실 뭐 네이버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매크로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은데 이 유한타의 김영구 연구원님이 한 말씀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버트 실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칼? 예, 아무튼 이게 2005년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주가랑 주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 1달러 오르면 소비가 0.03, 0.07달러 오른다는 게 실제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요일날 기억하시죠?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 116조 시총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그 노벨 경제학奖수상자 로버트 실러가 상기 논문에서 실증 분석한 뭐 한계 소비 성향대로 계산을 해보면 잠재 소비 여력이 8.1조 원 정도 없어진 거예요. 116조니까. 예, 여기다 0.07을 곱한 거예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이 8.1조로 정확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제 개편 진성준 의장이 그렇게 하면서 시총이 116조 날라갔죠. 그것 때문에 기껏 그 소비 쿠폰 발행한 그 금액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소비 효과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진성준 의장은 무슨 엑스맨도 아니고 참, 예. 그리고는 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 대주주고 내린다고 뭐 증시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자, 어쨌든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주도하고 자산소득 증가분이 소비 전환율이 특히나 MZ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아, 당연히 기분 좋죠. 부의 효과가 생겨요. 그럼 소비가 일단 늘어요. 예, 이게 손해볼 때보단. 당연한 거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배권 행세가 중요한 아주 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연말에 주식 팔겠어요? 세금 회피하려고 안 팔아요. 근데 10억 언더, 뭐 예를 들면 20억 갖고 있는 분들, 원래 20억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50억이니까 그 한 종목에 안 팔죠. 뭐 굳이 왜 팔아요? 대주주 아닌데. 근데 갑자기 10억으로 낮춰져요. 20억을 한 종목에 보유한 사람이 이제 고민돼요. 나 세금 내게 생겼네. 연말에 안 팔려고 했는데 팔아야 돼요. 10억을 그냥 억지. 그러니까 억지 충약입격 세제 개편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런 좀 어이없는 그런 정책 때문에 소비 쿠폰에 상응하는 그 영향을 그냥 하루 만에 다 날려버렸다. 이렇게 그냥 촌철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은 2030년 임기 내 5,000포인트 달성 맞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냐 아니냐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이미 왜냐하면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저 아예 진짜 목숨 걸고 하나보다 상법계 정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번 정부는 한번 믿어보자. 예, 이게 증시 쪽은 한번 해주는구나.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난주에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고 뭐냐면 저도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고 이제는 진짜 주식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무색하게 그냥 갑자기 세금은 정반대로 가니까 저도 막 너무 짜증나고 예, 뭐 의욕도 안 나고 뭐 여러분들은 오죽 더 하시겠어요. 예, 역시 믿을 게 없구나. 예, 정치인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역시 우리 한국은 안 되나 보다. 이런 이제 좌절. 예, 기대는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실망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지만 독버섯 같은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 대응만으로도 이후 정책 대응의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주주 요건만으로 한국 증시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한국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꽃으로 때려도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이게 안 망가지는 게 아니라 대주주 요건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꽃으로 때려도 한국은 지금 안 되는 가냘픈 존재란 말이에요. 보호해줘야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계속 으쌰으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코스피 5천이 활성화되면 조세 수입은 더 늘어나요. 얼마나 시장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거래도 많이 늘고 그죠? 예. 아무튼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8월 국무회의, 11월 국회 기획재정이, 12월에 국회 본회의 여기까지 있으니까 좀 의견 수렴 잘해서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촌철살인을 잘하셨습니다. 그 성함이 김용구 연구원님, 유한타증권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KB증권의 하인한 김지우 연구원님은 정부정책 2라운드 재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투자계의 관점에 주목하자. 그래서 8월에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이 나온대요. 100조 규모 국민성장포드. 여기 핵심은 뭐죠? AI랑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바이오한테 긍정적이다. 예. 세제 개편안 공개되면서 이제 시장이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데 아직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간 좀 있다. 수정될 수도 있다. 9월에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가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이슈죠. 연말에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발표된다. 그래서 세금 문제만 좀 완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세제 개편안이 지금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게 좀 좋은 쪽으로만 바뀌어준다면 시장은 다시 동력 얻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증시가 오늘 좀 올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증시가 바로 막 위를 열거나 그러긴 좀 어렵고요. 조금 이제 등락은 당분간 거듭할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수정됐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21년 하반기에는 148.4만 명을 상향했고 23년 3월에는 81.8만 명을 하향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고용지표를 그 이유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도 수년 뒤에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한 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로 통화정책 결정하잖아요. 미국이. 연준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연준의 실수 때문에 통화정책에 의한 고용지표를 통한 경제적 고통이 커요. 뭐 금리 잘못 오르고 잘못 인상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통계 오류로 큰 돈을 잃은 투자들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여기 이그전도 KB 이은택 연구원님도 물가가 아닌 고용에 타격을 줄 거다. 관세는. 그래서 여름에 침체 논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늦여름으로 수정했거든요. 그 논란은. 근데 어쨌든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시사점은 두 가지다. 기업들이 고용을 줄였다는 건 이제 비용 통제, 관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단기적인 현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경기 침체는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옛날에. 이게 경기 안 좋죠. 달러 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경기가 안 좋다고 나오죠. 달러가 꺾여버려요. 과거랑은 달라는 거예요. 달러가 약하면 신흥국한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산이 유리합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프만 가져왔는데 정말 2017년과 25년이 그냥 데자부입니다. 2017년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때 탄핵하고 당선되고 한 두 달을 랠리를 보여요. 여기 파란색 선. 7월에 세법 개정안 나오고 박살납니다. 두 달 쉬어요. 9월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랠리. 한 10월까지 또 랠리 보여요. 한 2, 3개월. 그 2018년에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한국장 이제 급락장으로 돌변. 그런 스토리죠. 근데 지금 6월에 대선 우리나라 이제 탄핵 이후로 그리고 이제 두 달 지났죠. 정확히. 그리고 세법 개정은 아니나 다를까 나오고 폭락. 이게 뭔 조합입니까? 이게 참. 이런 걸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논리에 의하면 한두 달 쉴 수 있어요. 8월, 9월. 근데 8, 9월 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세법 개정 때문에 쉬어야 되냐 이거죠.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이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배제하고도 사실 시장은 좀 이제 체력이 워낙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뭐 쉬어도 이상할 건 사실 없는 장인데
이제 여기에 이 세금까지 충격받으니까 이게 빌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8, 9월은 좀 증시가 지지부진할 것 같고, 그걸 잘 견디고, 또 정부 정책 방향은 어쨌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니까 또 위를 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올해 안에는 저 옛날 최고점 있죠. 3,300은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5년이 좀 비슷해요. 그때 문재인 정부, 이재명, 소득주도 성장, 친환경, 여기는 지금 에너지전환, AI. 이때 바이오 2차전지 수소차. 그땐 문재인 정부 때는 수소가 되게 핵심이었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AI입니다. AI랑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때도 트럼프의 보호무역, 지금과 비슷하고. 중국이 당시에도 공급 개혁했어요. 놀랍도록 비슷하죠. 지금 갑자기 중국이 출혈 경쟁 방지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과 15년이요, 25년이 이게 중국을 의도한 건 아닌데 중국도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그때는 이제 그 북핵 리스크가 좀 있을 때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북핵 리스크는 없죠. 예.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와 너무 비슷한 게 좀 많아서 비슷한 궤적이라는 거,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율 인하로 4조 원 이상의 관세 비용이 감소할 거다. 하나증권의 송선주 연구원님. 관세 15% 낮췄으니까 그러면 현대기아 합쳐서 관세 비용 5조 들어가요. 예, 멕시코까지 합치면 5.5조. 그래서 이거를 부품 관세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자동차 회사들이 안고 가는 비용은 연간 6.3조. 현대기아 합쳐서 각각 나누면 뭐 3조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건 25%이면 10조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하면 4조 원 감소하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 판매값을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은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은 2.5에서 15가 되는 거고 우리는 0에서 15%로 관세가 올라가요. 원래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한국이 좀 불리하죠. 그래봐야 판매가격 대비 1.8%니까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예.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됐으니까 지금 밸류도 싸니까 배당 수익률 5, 6%대고 이제는 뭐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주가가 이렇게 위로 쭉 열리려면 시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은 이대로면 한국차가 불리하지 않다. 멕시코 비중 높은 미국차가 불리해요. 멕시코 관세 얼마죠? 25인가 그 정도 되죠. 캐나다 35 때려버렸어요. 캐나다에선 토요타 렉서스 만들어져요. 토요타의 그 캐나다 비중이 19%나 돼요. 그 토요타도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공급이 늘어납니다. 기아 하이브리드 물량이 100% 늘어나고 내년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이런 쪽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GM과 협력도 있고 웨이모와 협력도 있고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됐고 예.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미래에셋의 김진성 연구원님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로 구성된 대기 수요 환경에서 현대차 그룹의 SUV 매력도 충분하고 하이브리드 예. 점유율 사이클도 올라갈 것 같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키움의 신윤철 연구원님은 저번에 이제 주가가 우리
저 관세 발표한 날 폭락했잖아요. 자동차가 막 7%씩. 근데 겨우 2.5% 일본보다 올라갔다고. 일본은 원래 2.5에서 15인데 우리는 0에서 15니까 그것 때문에 7% 폭락한 건 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한 건 투자 우려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차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내용도 좀 적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 그 불확실성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걸 잘 흡수하고 실적을 내주는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7월 도매 판매는 이번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괜찮았어요. 현대기아 관세율 적용됐는데도 25%가 견조했고 미국 소매 판매는 또 좋았습니다. 전체 수요가 8.8% 증가했는데 7월 현대차 미국 판매량이 14.4%나 증가한 거예요. 7월 역대 최대입니다. 7월 기아 미국 판매량도 11.9. 미국 점유율이요. 양사 합쳐서 11.2입니다. 놀랍죠? 예. 잘하고 있어요. 팰리세이드 본격 판매 확대, 하이브리드 기아, 관세율 충분히 15% 감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차 전지는 ESS의 강한 수요 덕분에 업황 바닥 찍었다. 요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바닥 찍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고 그 이유는 ESS 때문이죠. 네. 그래서 ESS로 인해서 좀 단기 반응 나올 것 같다. 특히 LG엔솔이 ESS 수주 잔고가 100기가인데요. 지금 생산 능력은 40기가밖에 안 돼요. 증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이제 LG엔솔의 밸류체인 신성 ST인가요? 뭐 신성 ST나 아니면 율촌화학 같은 기업들한테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ESS 비중은 이제 매출 비중은 24%까지 늘어날 텐데 보조금까지 받으면 26년 영업이익의 37%가 ESS예요. 그러니까 ESS를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중국이 요즘에 리튬 이제 공급 개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분간 기대감은 지속될 것 같다. 특히 엘보말은 지금 지출 감소를 이제 언급을 했고요. 또 GM은 레드우드 이게 아마 재활용하는 회사로 좀 알려진 재활용으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ESS 구축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M 비롯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가동률은 낮잖아요. ESS 수요는 더 강력하니까 이거를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LG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GM과 전기차 배터리 쪽을 ESS 쪽으로 LFP인가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낮은 가동률 때문에 실적 부진 겪고 있는 국내 셀업체들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고 또 테슬라가 26년 새로운 메가팩 ESS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이걸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해서 ESS 수요는 의심할 필요 없다. 또 투자 ESS 프로젝트를 하죠. 미국에서. 그러면 세액공제 받고 싶으면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번에 LG가 테슬라의 LFP ESS 배터리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LG엔솔이 제일 유력하고 삼성 SDI도 수주 추진 중이고 4680 지난주에 배터리 이거 테슬라에 공급 못한다는 막 그런 단독 보도 있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지연 아니냐, 무산이 아니라 지연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680 셀이 사이버 트럭을 위한 배터리였기 때문에 수요가 좀 부족해요. 예. 근데 내년에 사이버캠, 로보택시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680도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 또 최근에 정부가 ESS 1차 수주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중앙계약시장 여기에 삼성이 80%, LG가 20%. 그래서 이것도 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폴리실리콘 다음은 정유화학이다 이런 내용인데 중국 산업정보화부가 폴리실리콘 산업 특별 에너지 절약 감독 업무 통지를 발표를 했고 한마디로 뭐 감산하라는 얘기죠. 네, 오래된 설비 또 폐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폴리실리콘도 전기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325만 톤인데 이 중에 100만 톤을 아마 감축을 할 것 같아요. 그럼 30% 정도가 날아가죠. 그럼 중국의 실질 가동률은 떨어지겠죠. 그럼 중국이 이렇게 가동률 낮추고 공급 개혁을 하면 폴리 가격은 오르겠죠. 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OCI 홀딩스한테는 좋은 뉴스죠. 그리고 이번 중국 산업정보부의 에너지 전략
특별 감독 정책은 저 태양광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산업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태양광에 이어 정유 화학 사업도 구조조정 실시될 것 같다. 그래서 오시아홀딩스, SO일, LG화학, 롯데케미칼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란 제재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들이 중국, 인도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국, 인도는 이들로부터 원유를 싸게 도입하는데 이게 어려워질 겁니다. 이들의 경쟁력 떨어지고, 또 중국의 수많은 소규모 독립정유사, 티팟이라 그러거든요. 이들이 인도 정유사의 그 가동이 좀 차질이 되면서 유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유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유럽 경유가 부족화됩니다. 이 가동 차질 때문에. 그 중동의 원유 수요가 좀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단기적, 그러니까 중동에서 우리나라 같은데 판매하는 단가예요. 원유 단가, OSP가. 그러니까 원가에서 마진을 붙이겠죠. 얼마만큼. 그래서 실제로 수출하죠. 그 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엔 오펙 플러스가 빠르게 감산을 완화해서 증선을 더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OSP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트럼프는 사우디 너네 그래 점유율 늘려라 라는 판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그러니까 이 원유 수출 단가 OSP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대요. 저게 떨어지면 정유산 좋아요.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중국, 인도 업체 원가 우위 소멸, 오펙 플러스의 빠른 감산 완화, OSP 하락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이게 미국의 등 경유 재고입니다. 여기는 유럽. 네, 요 동그라미 표시된 게 올해거든요. 아시아. 다 지금 재고가 밑바닥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독립정유사들 가동률이 확 떨어졌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은 이제 은행, 싸고 좋은 은행 사례요. 은행은 금융업종 중 제일 매력적이다. 가장 높은 주주환원 수익률을 주고 있고, PBR도 낮다. 예, 주주환원 수익률도 증권보험보다 좋다. 은행업 PBR 재평가해야 된다. KB금융 최선호주, 신한지주 차선호주, IM금융지주 관심 종목. PBR은 증권주는 이미 0.8에서 한 배인데, 은행은 0.3에서 아직도 0.7배밖에 안 된다. 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주환원율 50% 넘으면 안 되도록 좀 약간 이제 규제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KB금융이 기대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 금액 발표했거든요. 이런 우려는 틀렸다라는 걸 증명했고, 최근 은행업 주가는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소멸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은행은 자사주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매력도가 상승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 효과를 또 기대할 필요도 없이 회사의 정책에 근거해 주주환원 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증권과 보험은 주로 배당인데, 뭐 은행은 자사주 매입도 하니까요. 7월 말부터 은행업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 중이지만 자사주 매입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하방은 견고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번 조정 구간은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해요. 은행주가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쉬어갈 때 뭐 사실 저는 뭐 증권도 좋게 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받을 때, 예, 기회로 활용하는 건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하고 기업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5.5 정도. 그 JB금융지주가 ROE가 제일 높죠. 그리고 PBR인데 확실히 BNK가 좀 낮죠. IM금융하고, 예, JB금융이 높은데 JB금융은 ROE가 높아서 그래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주주환원율은 KB, 신한, JB금융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료는 담배값 올릴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최근 임명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가격 정책 변화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수 결손으로 담배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마지막 담배세 인상이 1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4,500원으로 올려버렸잖아요. 당시에 2,500원에서. 근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뭐 담배값 4,500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10년 전에 이제 올렸을 때는 충격이 컸죠. 예. 근데 어쨌든 당시에 수요는 실제 줄었고, 근데 영업이익은 늘어났어요. 안 팔리는데 왜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왜냐면 단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실제 물론 일회성 이익도 있었지만, 뭐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좀 감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일회성 빼면 수요가 주니까.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왜냐면 그 시장 기대를 그 당시에 넘었고,
총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멈춰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됐고, 그러니까 더 감소를 안 하는 거고, 그때 또 수출도 늘어났고, 그래서 당시에 담배값 올리고 나서 5, 18, 25%, 1개월, 3개월, 6개월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 담배값 인상은 일단 KTNG 주가에는 긍정적인 게 맞죠. 예. 다만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많이,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 담배값 뭐 이게 뭐 크게 올릴 거란 막 그런 얘기도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TNG한테는 올리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음식료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라면 전체 수출은 늘었는데 미국 수출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이 그래서 빠졌나 보더라고요. 7월달 17.8%나 감소했어요. 미국 수출이. 그리고 담배 수출도 급락. 김하고 김치는 좋았고 라이시는 좀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56%.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쪽은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왜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아모레는 좋았어요. 영업이익 164, 해외 사업 606%, 서구권 성과급 증가 부담에서 중국 구조조정 효과로 흑자 전환, 매출 총 일류 상승,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다 고성장, 중국 사업 안정화, 설화수 나네즈, 헤어케어 모두 성장, 에스트라 50% 이상 폭발적 성장. 아쉬운 점은 유일한 오게티는 코스RX. 여기 야심차게 몇 년 전에 인수했는데 요새 좀 부진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점점 구조조정이 끝나간대요. 그러면 3분기부터는 이제 매출 하락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 3분기 전체 이익은 38% 증가, 코스RX 매출 감소 폭도 마이너스 10% 내외로 지금 마이너스 20% 후반 정도 감소하거든요. 이걸 낮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네오팜도 실적 좋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15% 증가, 수출이 무려 31%, 수출 비중도 이제 18%까지 올라왔습니다. 아토팜, 제로이드, 연결 매출 3분기도 42%, 해외 수출 40%까지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오팜도 긍정적이죠. 이제 문제는 LG생건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5, 화장품 면세점이 마이너스 37, 온라인 이런 채널들도 마이너스 20. 북미, 일본은 선전했지만 중국이 안 좋아요. 중국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은 크게 좋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아모레와 LG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예. 아모레가 빨리 중국 비중을 줄여버렸어요. 면세점 같은 거. 예. 크게 줄여버렸어요. 근데 LG생건은 좀 늦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 사업은 아모레가 1.47조에서 지금 5,100억까지 줄였는데 LG는 지금도 6,900억 수준 유지하고 있고, 아모레의 중국 의존도가 19년에 54%였거든요. 24년에 23%로 확 줄여버렸잖아요. LG는 21년 68까지 오히려 더 올려버렸어요. 그랬다가 아직도 45예요.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거를 빨리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는 확 줄였고, LG는 줄이긴 줄이는데 좀 더딘 편이고, 그리고 LG생건 화장품 매출에서 후회 비중은 절대적이다. 52. 너무 단일 브랜드 비중이 높아요. CMP, 빌리프, 더 페이스샵이 밑에서 받쳐주지만 이들은 15%밖에 안 돼요. 근데 아모레는 아니에요. 제일 높은 게 설화수인데 24밖에 안 돼요. 라네즈, 코스RX, 이니스프리 다 변화돼 있죠. 이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동안 비중국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 전략 전환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24년에 구조조정 들어간 아모레와 달리 LG생건은 지금 사업구조 개편이 안 보인다. 성과도 약하고, 또 브랜드력도 너무 그 후에 의존하는 거고, 지역적으로 중국 비중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결국 LG생건의 숙제는 빨리 이거 줄여야 돼요. 아모레퍼시픽도 당시 힘들었죠. 이거 구조조정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죠. 이제 줄일 때 줄여야 되거든요. 예, 줄일 때 줄이고 내가 타격을 받더라도 늘릴 땐 늘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걸 잘했고요. 24년에 LG생건은 지금 약간 지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그 데미지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레가 뭐 더 우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채기 났다고 안 죽는다. 7월 30일 정부가 이것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하한가 가지고 정말 좀 그래요. 정말 주가 정말 괜찮았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이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용, 성형, 의료용에 붙는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올해 말까지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2016년 4월 1일 날 시작했던 게 6번 연장해서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올해 같이 일본 갈 예정이던 외국인 관광객 숙박 경우 있죠.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나 이런데 30박 이하로 숙박하면 부가가치세 환급해주는 특례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연장되고 피부미용은 연장 안 해줬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제도, 이 숙박업 관련한 제도도 원래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만 유지되다 없앴거든요. 17년에 다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일몰됐더라도 다시 시행할 가능성도 있죠, 나중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금액 규모가 피부과에서 쓰는 성형외과나 이때 15만 원 정도 돌려받고요. 중국이 제일 많이 돌려받습니다. 외국 시술에 비해 가성비가 좋고 파마 리서치는 근데 어쨌든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당분간 좀 불편하겠죠, 이런 이슈가. 그렇지만 10% 못 받는다고 한국에 오던 의료 관광객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아쉽긴 해도 한국에 대안이 없어요. 가성비가 최강이라. 다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대응하면서 20% 수수료를 받는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매출이 한 20%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격을 좀 받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미 빠져서 지금은 너무 이제 그거를, 예, 물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이미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도 충분히 반영됐다. 지금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돌발 악재가 생기니까 참 정말 투자가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예. 자, 기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 2분기 기대치 상회했고 3분기는 더 좋아질 것 같고, 오늘 테슬라의 로봇 있죠? 거기에 뭐 삼성전기 카메라 들어간다는 뉴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의존도 및 IT형 매출 비중은 감소했고 전장용 AI 이쪽이 좋아지고 있어요. MLCC도 점점 가동률 올라가고 플립칩 BJ도 AI형 가속기 진출했고, 그 다음에 애플 등 다수 고객 대상으로 샘플 제공했고, 이번에 삼성전기가 또 그 삼성전자와 22.7조 원 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플립칩 BJ 공급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기가. 네, 카메라 모듈 시장도 점점 커지고, 네, 여러 면에서 매력이 많아요. 네, 모멘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고,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 44만 원인데 핵심은 중국 철강 구조조정 이제 본격화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 스프레드 개선되고 철강 부분 모멘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요인 될 것 같다. 철강이 핵심이에요. 옛날에 리튬이지만 이젠 아니에요. 리튬은 좀 멀리 있고 철강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연초부터 철강 구조조정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금 목표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만간 낙후 설비 폐쇄, 전기로 전환 같은 그런 계획들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작년 열연 수입의 96%였던 중국, 일본 열연 강판 있죠, 철강 이 수입하는 거, 요거를 반덤핑 관세 때려버렸죠, 이번에 정부에서. 그래서 이 열연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철강 영업이익도 개선되겠죠. 경쟁이 완화되니까. 리튬 사업은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예, 27년도에 흑자전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에 161억 원 적자 볼 것 같고, 27년에 이제 505억 정도 흑자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게 포스코홀딩스 PBR로 보면 싸죠. PER로 보면 싼 건 아니에요. 탄산 리튬 가격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때 열광할 때 모두가 이렇게 올랐다가 곤두박질 쳤죠. 근데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철강도 좋아질 것 같고, PER은 좀 비싸요. 22.4배니까 PBR은 0.3배, ROE가 1.9. 그래서 고포에 사서 저 PER에 팔아라,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런 면에서 포스코홀딩스 거기에 맞는 기업입니다. 이제 PER은 높아요. 왜냐면 이익이 작아서.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도, 예, 철강 쪽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괜찮은 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본격 상승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실적은 놀랍습니다. 지상 방산이 영업이익이 113% 증가했고 이익률이 30% 넘어요. 폴란드 K9 천문 납품 증가, 수출 물량 증가, 지상 방산 수주 잔고 증가, 예,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다만 주가는 비싸죠.
그리고 글로벌 방산시장 그 양승윤 연구원님이 우위가 지속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수주기에 노려볼 수 있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압도적인 경쟁사 대비한 수주 잔고입니다. 뭐 그냥 압도적이죠. 네. 자, 세아베스텔 지주 2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크게 상회했고요. 공격적인 영업 전략의 결과로 주요 자회사인 세아베스텔의 특수광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비는 줄어들었고, 세아베스텔의 평균 철 스크랩 이제 매입 단가는 좀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특수광 만들 때 쓰는 그 원재료는 올랐는데 이 직접 만든 특수광의 판매 가격은 떨어져 버렸어요. 안 좋죠, 당연히 이 부분. 요건 좀 부담이고, 세아 창원 특수광은 판가는 하락했지만 판매가 증가해서 좋았고요. 미국 내 그 특수 합금강 공장 만들죠. 여기서 아마 스페이스X에 공급한다만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3분기는 비수기라 조금 이제 판매는 둔화될 걸 보고 있고, 지난해 4분기부터 어쨌든 영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산자본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과 여론에 대한 관세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산 특수광에 대해서도 아마 그 수입 규제 강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광은 이제 세아베스텔한테 긍정적이죠. 중국산에 때리면. 그 장기적으로 사우디 스테인리스 무게목, 이게 구멍이 가운데 뻥 뚫린 그 이제 철강입니다. 그거와 미국 내 특수 합금 공장 완공, CASK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장치하죠. 이 회사가. 그런 사업들도 이제 원전과 연결돼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멘텀 많아요. 많은데 최근에 올라서 좀 쉬는 구간이고 아직은 더 갈 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NF는 좀 아쉬운 게 실적도 실적인데 디스커버리가 좀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딘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MLB는 괜찮은데 디스커버리 이번 2분기 기준 매장이 12개밖에 출장 못했어요. 원래 올해 100개 목표거든요. 이제 매장 수 늘리는 건데 이대로면 60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현실화되면서 좀 실망을 좀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당 매출 성장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프 하나당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FNF는 이 자리는 바닥이니까 크게 빠질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올라가려면 디스커버리가 중국에서 잘해야 돼요. 출점은 늘리고 매출도 팍팍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 4분기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FNF가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세진중공업은 현대가 풍력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데 원래 풍력 사업도 해요. 예, 저도 예전에 한번 탐방 갔을 때 풍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기는. 근데 풍력이 아마 27년인가 28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매출이나 이런 데 잡히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무튼 2020년 당시 세진중공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사로 선정돼서 주가 크게 오른 적이 있고, 근데 그 후로 프로젝트 지연돼서 멀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상풍력 특별법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또 HD 현대중공업의 이제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좀 재추진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좀 하반기에 눈여겨볼 거는 해상풍력 쪽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도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요 국내 해상 풍력이 잘 된다면 세진중공업한테 당연히 플러스죠. 그 풍력이 추가된다고 본업이 꺾이는 건 아니에요. 수주잔고 충분하고, 그 다음에 가스선, 절대적인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간 40척의 탱크 인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유럽에서 이제 액화 이산화탄소, LNG 이중연료 선박, LNG 벙커링선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탱크죠. 가스 보관 탱크. 이걸 만드는 세진한테 호재죠.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 LNG, LPG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 투자 결정으로 조선조와 기자재 업체들도 동반 성장할 걸로 보이고, 글로벌 1위 독립형 탱크, 국내 1위 데크하우스 제작사고, 자회사 1승 LNG 재기화 설비, 동방성기는 배관 및 분료 처리기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조선사의 미국 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창립 이후 최고 모멘텀이 지금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 부자니까, 다만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점만 좀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정 나오면 기회겠죠. 예. 조정이 좀 나올 때가. 대한전선 분기 최대 매출 올렸고요. 초고압 케이블 이런 거 좋아요.
다만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안 좋았습니다. 오션 C&I 인수해서 해저 케이블 포설 매설하는 케이블 깔 때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게 됐고, 또 해상풍력 지금 수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관련된 해저 케이블 수주 잔고가 44%나 증가했고 3분기는 3조 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양 초고압 케이블 비중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마진이 좋기 때문에. 구리 제품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이죠. 관세가 좀 붙으니까. 근데 이거는 단가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수혜주 중에 하나죠. LS랑 같이. 금호석유는 2분기 기대치를 하회했고 부진했습니다. 환율 하락과 관세 전쟁 따른 구매 수요 지연 영향인데, 특히 엔비디아텍스가 경쟁이 좀 심하대요. 이 부분이 좀 아쉽고, 합성고무도 이제 원재료가 좀 높은 게 투입돼서 좀 안 좋았습니다. 반면 3분기는 좋을 것 같아요. 3분기는 반전 난다. 합성수지나 이런 게 안 좋지만 합성고무, 에너지, EPDM, 요게 그 특수고무입니다.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는 뭐 고무 패킹 같은 거. 그 다음에 합성고무 영업이익은 285억으로 증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가 부타디엔인데 이게 하락분이 이제 투입이 되고 원가가 개선될 것 같고, 또 엔비디아텍스도 고객사 가동률이 상향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조정을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산림 벌채하는 데서, 그러니까 나무를 막 베가지고 고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거거든요. 내년부터 유럽이. 그럼 이제 천연고무 공급이 부족하면 합성고무 가격이 오르겠죠. 또 중국산 장갑, 엔비라텍스 장갑 올해 50%, 내년에 100% 관세 때립니다. 그럼 중국을 대체하는 그 말레이시아 최대 장갑업체 탁글로벌은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가동률을 올리겠죠. 그래서 가동률을 지금 58인데 70%까지 이제 4분기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걸 종합하면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좀 안 좋게 보는 좀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길게 보면 여전히 업황은 살아날 것 같고 저평가고 자사주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시 한번 보고 빨리 좀 마무리할게요. 공시는 일단 주성엔지니어링이 황은석 사장님이 1억 정도 매수했고, 최근에 실적 안 좋지만 장비 매출 일부가 3분기로 이연됐고 중국형 비중도 줄었죠. 그래서 실제 실적은 4분기나 내년에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견뎌내야죠. 또 청주 M15X 여기 장비 매출도 내년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KB자산운용이 지분을 7.6%까지 늘렸어요. 2% 더 사가지고.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 화장품 ODM이고 2분기 좋은 실적 낼 것 같고, 미국이 돌아서요. 미국은 잉그루드레 코리아 있죠. 자회사 잉그루드레. 거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 법인이 재고를 다시 확충하고 이러면서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주문도 있고 기존 제품 재고 확충. 잉그루드랩 여기 인천 쪽은 핵심 고객사 매출 회복, 미국 법인 매출 분기 500억 돌파할 거라는 그런 이제 증권사들의 전망들이 있습니다. 퍼도 낮아요. 13배. 그래서 이런 이제 잉그루드랩의 주요 고객사인 군멀큐리거든요. 예, 맞나요? 군멀큐리인 거 잘못 썼네. 예, 아무튼 예, 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좋아지는 거를 기대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 해드렸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28포인트 올라서 좀 끝났고요. 여기서 바로 막 위를 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은 좀 이렇게 좀 또 다져가는 모습이고, 특히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꺾이니까 바로 바이오가 폭발하죠. 그죠? 위로 그냥 쭉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경기가 안 좋다거나 이럴 때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건 염두에 두시고, 오늘 KTNG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 이슈, 또 삼성전기, 테슬라에 이거 공급하는 거 아니냐, 카메라, 두산그룹 좋았고, APR도 소각 이슈가 있었고, 하이브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네이버, 한국전력, 현대로템. 다만 오늘 하나그룹이나 조선주는 좀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빠졌고, 코스닥은 어쨌든 바이오가 좋았고, BHI 원전, 태용 좋았고요. ST팜, SM, 엔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크 시스템즈, 휴메딕스 일부 빠졌는데 아주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유진테크 놀러지, 뭐 어디 원희골딩스, 로봇주들, 네, 이런 기업들 좀 완전 종목 장세였네요. 오늘은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반면에 그 HVM 지난주에 이제 스페이스X 공급 이슈로 한번 급등했다가 빠졌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 정도면 좀 과하게 빠진 거 아닌가, 좀 너무 우려만 큰 거 아닌가. 아니 뭐 피부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마치 다 없는 것처럼 빼니까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빠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아쉽긴 하죠. 예.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의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SK 오션플랜트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AI랑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 에너지죠. 이제 거기에 중심축이죠. 오션플랜트가 또 해상풍력 쪽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한 두세 달 전에, 2달 전에. 예. 근데 오늘 어쨌든 좋았고, 또 현대인프라코어 좋았고,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중국 관련돼서 좋았고, 세진중공업, 원전, 한전기술, 대한전선 좋았습니다. 반면 이제 현대제철, 현대엘리베이터, 하나시스템 주로 철강하고, 또 삼양식품은 아까 이제 미국 뭐 약간 수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들 좀 샀고 좀 다행입니다, 시장이. 근데 제발 세금 문제 잘 좀 결론 내주시길,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